내 인생이 결국 행복하게 막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슴이 큰 파도를 몰고 오는 바다이기보다 잔잔한 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어깨가 아무나 오르기 힘든 산보단 나지막한 언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온기가 누군가를 덮여주는 이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웃음소리가 당신의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호흡이 모든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시선이 작은 길이 되어 당신에게까지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하얀 셔츠가 아무 구김없는 평온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술이 어두운 골목길에서 키스하는 연인의 설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곱게 모은 두 손이 당신을 위한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글이 우리의 언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나는 스스로 젊은 날개를 접고 철창으로 된 새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이라는 말로 모든 걸 내가 괜찮아졌을 대로 미뤄뒀습니다. 그것은 예쁜 나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고 초롱초롱하던 내 눈을 멍하게 만들었고 깨끗하던 마음에 얼룩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끝난 건 아닙니다. 이런 간절한 바람이 날 더욱 빛을 향하게 만들었고 언젠가 올지 모르는 조만간을 눈이 빠지게 기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나는 끊임없이 밝은 세상을 동경하고 글을 쓰고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난 계절의 첫날 불어올 바람을 타고 갈매기처럼 다시 창공을 가르며 날아오를 겁니다. 그럼 내가 동경만 하고 아등바등 따라가던 모든 걸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조만간 말이죠. (15분) 라디오 그 65번째 이야기, 저는 DJ 수정입니다. 오늘의 오프닝은 당신이라는 안정제 김동영 씨의 글 중에 내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글 일부를 읽고 왔어요. 당신이라는 안정제라는 책 자체는 김동영 씨와 김병수 씨의 그 두 분의 책이에요. 뭐랄까, 김동영 씨는 소설가고요. 김병수 씨는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시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김동영 씨의 전문의시기도 하거든요. 김병수 씨가. 그래서 김동영 씨가 글을 적어내리면 수필처럼 한 편씩 적어내리면 그 한 편에 답글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주고받는 글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정말 당신이라는 안정제라는 책의 제목과 같이 뭔가 신체적이든 정신적으로든 아파하고 결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런 모든 분들을 위해서 다독임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정말 진정제 같은 책입니다. 저도 끝까지 읽어보진 못했지만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지내고 계셨나요? 방송을 듣기 전에 제가 맨날 올려놓는 그 정리 텍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 방송의 구성을 먼저 보신 분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면 다음 방송이 15분 라디오의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다음 주 저스트 10미닛 시간 얘기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어쨌든 이게 마지막에서 두 번째 방송,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
직전의 방송이니까 오늘은 조금 더 소중히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오늘의 저스트 텐미니 주제는요, 잘가 땡땡살이었는데요. 정말 2017년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아직 어색하죠.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일기 쓰는 숙제를 진짜 열심히 했었는데 1월 2일, 1월 중순까지는 바뀐 해의 연도를 쓰는 걸 늘 어색해했던 것 같아요. 모두가 그렇겠죠? 정말 2017년이라뇨. 시간이 참 빠릅니다. 맨날 매년 멸망한다 소리가 있었는데 2017년은 또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미처 보내주지 못한 지난 나이들을 우리 한번 여기서 다독여주기로 해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잘가 33살. 사연을 보내기 시작하고 언제부터인가 제 사연이 첫 번째 많이 소개가 되더라고요. 오늘도 그랬네요. 라디오 방송에서 사연이 읽혀지듯 기분 좋기도 했고요. 30에도 그랬지만 많은 것을 이룰 줄 알았던 막연한 나이, 이제는 보내야 한다니. 늘 막상 닥쳐왔던 일이기에 무덤덤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많아진 숫자에 아쉽기도 하고 젊은 날 그렇게 형들에게 전하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이제 스스로에게 건네야겠어요. 다가올 34살은 분명 33살보다는 밝고 희망찰 거야. 수고했어, 33살. 그쵸. 맨날 뭔가 나이든 키든 몸무게든 다 상대적인 거니까 쉽게 푸념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상대를 보면서 해야 되는 푸념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뭔가 본인보다 자기 자신보다 언니고 오빠인 사람들이 본인의 나이에 대해서 푸념을 하면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데요. 에이, 몇 살이면 아직 청춘이죠. 이런 말 많이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남에게 하는 만큼 스스로에게도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고요. 사실 상대방을 고려해서 조심해야 되는 푸념들이라고 제가 방금 말했던 나이, 키, 몸무게 이런 거는 다 사실 스스로를 위해서도 하지 말았으면 하는 푸념이기도 하죠. 어쨌든 나든 상대방이든 그 상황에서 꼭 한 명은 의도치 않게 상처받는 말이니까요. 혼자서 되뇌어도 슬픈 것 같습니다. 아직 펼쳐지지 않은 날들에 대한 좋은 감정만 가지고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잘가 나의 2016년 예쁘게 기억에 담아둘게. 나는 나를 더 아껴주고 내 주변 사람들을 더 챙겨주는 내가 될 거고 책임감 있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다 너 2016년 덕분이야. 고마웠어. 2016년 참 저도 괜찮은 해였던 것 같아요. 뭔가 온갖 감정선 사이에서 헤엄치다가 정말 나락으로도 떨어져 보고 최고로도 가보고 뭔가 감정 하나로만 지난 한 해를 표현해도 참 할 말이 많은 그런 해였던 것 같습니다. 소중한 사람들도 많아졌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 절대적인 숫자량으로는 알아가고 친해지고 깊어지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드는데 원래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조금 더 깊이 챙기고 정말 마음을 다해 안아줄 수 있는 사람들은 늘어나는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다음 사연은 23 요요요 이렇게 왔어요. 참 저도 이제 23살인데 빼도 박도 못하게 중반이라고 하죠. 20살, 23살. 뭔가 20대 중반이라는 단어가 살짝 무겁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계속 입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괜찮은 나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잘가 25살. 하지만 나는 빠른 93이라 잘가 24살 해야 되는 건가요? 빠르는 이럴 때만 또 막 그러죠. 수정님 잘 지내나요? 저는 결코 수정님이랑 어색하지 않아요. 또 일본 가정집 가요. 이번엔 내가 사줄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22살이 가버렸다. 이제 23살이고 어느새 20대 중반이 되어버렸다. 저랑 똑같네요. 21살 동생들에게 23이면 20대 초반이지 라고 했다가 엄청나게 까였다. 받침에 시옷이 들어가면 20대 중반이라나 뭐라나. 23살에 맞이하는 나의 모습은 사실 생각보다 담담했다. 매해 나이가 먹어가며 놀라지 않게 되었고 늙어간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게 되었다. 23살엔 어떤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까에 대한 호기심은 아직도 약간은 있다. 사실 아이유의 노래에서도 나오지만 I'm 23, 난 수수께끼, 유후. 내 23살은 불투명하고 알 수 없는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매해 그랬듯 최악이 있으면 최선도 있고 나쁜 사람은 경험이 되고 좋은 사람은 인연이 되는 해가 될 것이다. 내년 목표 따위 언제나 그랬듯 세계 최고가 되는 것이다. 맞아요. 20대 초중반, 그러니까 나이에 대한 초반, 중반, 후반을 결정하는데 그 밑에 받침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해요. 20살, 21살, 22살. 그리고 이때는 초반이고, 23, 넷, 다섯 할 때는 다 밑에 시옷이 들어가니까 중반이고, 6까지 중반이에요. 그래서 셋, 넷, 다섯, 6까지 중반이고, 7, 8, 9 할 때는 밑에 다 비읍이 들어가니까 비읍 들어가는 건 후반이라고 많이 구분을 짓습니다. 20대 중반 축하해요, 김수정 씨.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되돌아보면 무난했던 해인 것 같기도 한 22. 그 생각도 있어요. 개개인한테는 무난했을지 몰라도 뭔가 나라 자체로는 정말 이만큼 시끄러웠던 한 해가 없었던 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뭐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인 게 정말 슬프지만 차차 나아지겠죠. 위에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하나 손잡고 움직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멋진 사람들이니까요. 어제 정말 화가 났던 일은 대한민국 엄연한 국가기관인 행정자치부에서 내놓은 저출산을 방지하기 위한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출산지도라는 거였어요. 왜 출산지도 하면은 뭔가 이렇게 막 뭐 출산을 위한 보육원, 유치원 이런 것들을 집계해도 좀 쓸데없는데 라고 생각할 텐데 가임기 여성의 수를 집계해서 많을수록 보라색, 뭐 핑크색 이런 식으로 해놓은 지도였어요. 소름이 돋죠. 여자들을 출산을 위한 명목으로만 생각한다는 것도, 그리고 출산이라는 아이를 낳고 육아한다는 양육, 출산 이런 것들을 오로지 여성의 문제로만 전가시키는, 그걸 정말 나라에서 했다는 게 소름 끼치는 일인 거죠. 뭐 저도 이 점에 대해서 많이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방송에서 크게 얘기한 적도 없지만 여혐이라고 칭해지는 여성차별적 인식이 사실 한 곳에만 막 두드러지게 있으면, 예를 들어 일본에서의 혐한 그런 것처럼 거기는 어쨌든 아예 모여서 반한 시위하고 뭔가 전체적인 일본 국민에게 깔려있다기보다는 약간 송곳처럼 튀어나와 있는 느낌이잖아요. 차라리 여혐이 한국에서의 여성차별적 인식이 그런 식이면 똥이 더러워서 피하기라도 하지, 국가기관에서 아무런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놓았다는 것 자체가 정말 공기처럼 우리 주변에 우리 공기 중에 여성 차별적 인식이 퍼져 있다는 게 정말 무섭고 슬픈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화도 적당히 해야 나지 화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고 싶었던 말은 요새 뭐 페미니스트, 메갈리아 뭐 이런 단어들을 운운하면서 남녀 싸움을 많이 하는 걸 SNS에서 볼 수 있는데, 이 나라의 뭐 보건복지부의 예쁜 가슴 모양이라던가 예쁜 가슴 모양을 알려주는 책자라던가 뭐 행정자치부의 출산 지도라는 걸 보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해야 할 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페미니즘을 가지고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남자들, 그리고 유난을 떠는 여자들, 그렇게 성별로 갈라서 싸울 게 아니라 공기처럼 퍼져 있는, 그래서 민감해지지 않으면 이게 틀린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둔해지는 그런 지금의 공기 같은 차별적 인식들에 민감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중요한 거고요. 여자들은 뭐 지금 옛날엔 더 했는데 지금보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라는 일종의 체념과 나는 지금까지 불편한 거 없었는데 내가 여자 좋아하는데 뭐가 여혐이야 라는 일종의 외면, 그런 것들이 지금의 더 이상 고착되지 않았으면 하는 사회 분위기를 계속해서 지속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가온 이제 새해인 2017년에는 조금 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그러니까 너 여자라고 너 남자라고가 아닌, 자신도 모르게 내뱉는 말이 상처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국가가 내놓은 제도가 과연 올바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많이 공부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렇습니다. 방송이 15분 라디오가 끝나기 전에 한 번쯤 크게 큰 목소리로 내고 싶었던 목소리이기도 해요. 다음 사연입니다. 어느덧 23살이 떠나가고 있네요. 정말 나는 올해 뭘 했지? 내 23살은 어디로 갔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전역을 하고 복학을 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끝마치고 어떻게 보면 숨 쉴 틈 없이 달려온 한 해였네요. 평생 돌아오지 않을 23살. 고마웠어. 영화처럼 혹시나 언젠가 만날 수 있다면 웃으며 만날 수 있기를. 고생하셨습니다. 전역하고 복학하고 정말 급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자신을 둘러싼 분위기 속에서 잘 적응하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과도 더 깊은 사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사연이에요. 올 한 해는 정말 많이 바쁘고 힘들고 지친 하루하루를 보낸 것 같아요. 확실한 꿈을 가지고 들어왔던 학과에서의 공부가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미친 듯이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자 여러 가지 압박들이 심해져서 결국 2017년 1년을 휴학하기로 결정해버렸네요. 재수로 이미 1년이 늦은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게 더 나은 건지 요즘 고민을 계속하느라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아요. 누군가 제가 선택한 길이 옳다고 말해줬으면 하는 한 해였어요. 23살의 나는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더 밝게 빛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해요. 안녕, 내 22살. 일단 늦지 않았고 그동안 잘해왔고 그동안 해온 것들이 모두 옳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해본 사람이 아니라서 함부로 얘기하는 걸진 몰라도 저는 재수나 삼수로 보낸 시간이 헛되이 보낸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더 치열하게 살아봤고 더 고뇌하면서 살았고 그때 했던 고민과 고뇌, 그런 다양한 감정, 치열했던 기억들이 지금의 곧 23살을 맞은 사연 보내주신 분의 인생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더 행복하고 더 밝게 빛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저도 소망합니다. 고생했어요, 22살.
23살, 25살, 33살 다 고생했어요. 오늘 방송 좀 기네요. 벌써 20분이 다 돼가요. 우리 다음 주 주제는요. 다음 주 주제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네요. 아유, 까먹을 뻔했습니다. 오늘의 저스터 10미닛 이렇게 끝이 났고요. 오늘의 절대 선곡은 윤종신 씨의 나이라는 노래입니다. 어제 군대 휴가 나온 친한 오빠를 만났는데 그 오빠가 추천해준 노래예요. 좋더라고요. 마침 오늘의 주제와도 많이 맞는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월간 윤종신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2017년도 타이틀곡으로 알고 있어요. 월간 윤종신 아니구나. 그냥 2011년에 내신 노래입니다. 죄송해요, 윤종신 씨. 한 소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제 두 자리를 넘기기 어려운데 늘어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하지 말아야 할 게 늘었어. 어린 변화는 못마땅해. 고개 돌려 한숨 쉬어도 날 사랑해. 난 아직도 사랑받을 만해. 이제서야 진짜 나를 알 것 같은데. 이런 노래예요. 멋있는 노래입니다. 뭔가 지나간 나이에 대한 회한과 닥쳐올 나이에 대한 뭔가 알 수 없는 오묘한 감정들을 담은 노래인 것 같아요. 좋은 노래입니다. 윤종신 씨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다음 주 저스트 10미닛 주제는요. 66번째, 66번째 15분 라디오 마지막 라디오입니다. 너무 갑자기 발표해버린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좀 죄송하기도 한데 그래도 제가 원래 마치고자 한 시간보다는 많이 늦춰졌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 주 저스트 10미닛 주제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딱히 마지막 주제인 만큼 주제 제한을 크게 걸어두지 않았어요. 그동안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적당한 주제가 없어서 하지 못했던 말이나 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하고 싶은 말 뭐든 좋습니다. 또 마지막 이야기인 만큼 제가 저번 주 저스트 10미닛 시간에 많이 얘기했던 우리의 돌잔치 오프라인 모임 공지도 사연 링크에 같이 걸어뒀어요. 돌잔치 공지 한번 쭉 보시고 시간하고 날짜, 장소 다 괜찮으신 분들은 제가 사연 링크에 오픈 카톡 걸어놨거든요. 그 오픈 카톡으로 이제 뭐 참여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돌잔치 공지 및 수요 조사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이번 사연 링크는 꼭 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마지막 사연 잘 기대하고 있어도 되겠죠? 사연 링크는 언제나 그랬듯이 유튜브 사연 링크 맨 마지막 유튜브 정보 박스 맨 아래에 있고요. 페이스북도 비슷하게 걸어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수정이었습니다. 안녕.